오늘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단원이에요. 지수 함수부터 얘기를 할 텐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지수 로그 단원이 이 함수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연산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고 뭐 함수라는 그 그래프의 어떤 움직임, 함수 안에서 뭐 어떤 변수들이 또 움직일 때 시계 계산을 또 어떻게 할 건지를 다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연산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함수라는 단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기본형 그래프 속에서 거의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정해지고 나타나고, 그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 대칭이동, 확대 축소 등을 일으켜 가면서 이제 움직임이 이제 표준형이라는 놈을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표준형을 만들고 뭐 일반형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평행이동과 확대 축소 대칭이동 이런 상황들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뭐 어떤 함수가 나오든지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1학년 과정에서 고1 과정에서도 함수를 공부했었는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모든 함수들이 기본형에서 성질들이 다 파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함수, 이름이 붙어 있는 그 함수의 특징들이 기본형에서 다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걔네들을 움직이는 것들, 움직이는 이제 변환이라고, 함수의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변환을 주는 것은 모든 함수에 대해서 동일한 규칙을 가져요. 그러니까 표준형을 만드는 과정은 어떤 함수라도 다 똑같은 규칙으로 적용하는 거야. 이게 지수 함수일 때 적용하는 게 다르고 로그 함수일 때 적용하는 게 달라서, 표준형을 만드는 방법이 매번 다른 규칙에 따른 뭐 새로운 함수 만들기가 된다면 우리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을 거야, 아마. 그런데 기본형을 세팅하는 그 과정만 함수의 종류에 따른 차이점들이 생기는 거고, 기본형이 정해진 이후에 그 그래프를 옮기고 늘리고 대칭, 뒤집고 이런 작업들은 어떠한 함수를 가지고 와도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 기본형이 중요하지. 기본형에서 성질을 다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기본형을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 기본형이 어떤 변화를 주는지가 이제 시계에 어떻게 변화가 적용되는지, 이제 그런 차이점 정도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를 모든 함수마다 다 규칙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어설프게 공부를 해놓고 나면요, 외울 것만 많아집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수학 단원들이 대부분 다 그래.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은 외울 것만 많아지고 되게 어렵게 느껴져. 근데 본질적인 부분을 정말 제대로 꿰뚫고 기본 성질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말 치밀하게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내 걸로 숙지를 해놓으면 사실은 외울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어설프게 공부를 하니까 외울 게 많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자, 주변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수의 변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그래요. 뭐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차수를 얘기하죠. 1차 함수 그러면 차수가, 최고차의 차수가 1차인 함수를 1차 함수, 2차 함수는 최고차의 차수가 2차인 함수를 2차 함수라고 불러요. 유리함수는 분모의 변수 x가 들어가 있으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근호 안에 변수 x가 들어가 있으면 무리함수, 지수함수는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지수함수는 변수 x가 어디에 있어야 돼? 지수에 있어야 돼. 변수 x가 지수에 가 있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a는 이제 밑을 이제 a라고 하는데, 이 a라는 놈을 밑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상수 숫자예요. 숫자로 주어질 거고, 이 a에 따라서 그래프들이 그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a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거듭적으로 x한테 내가 숫자를 1부터 차례대로 막 집어넣는데, 이 a가 1보다 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x한테 1, 여기 식이 y는 a의 x제곱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x한테 숫자를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럼 y 값이 나올 거거든. 그게 함수였죠? 함수는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x한테 뭔가를 정해서 막 집어넣으면 그에 따라서 y는 그냥 결과가 따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y가 막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x에 의해서 y가 결정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쓸 때 어떻게 써요? f 땡땡 x가 y 쪽으로 이렇게 화살을 쏘죠. 그래서 x를 정의어, y를 뭐 공역 이렇게 부르고, 그 중에서 이렇게 화살을 맞는 애들만 골라서 치역이라고 부르고, 그죠? 이렇게 x에서 y로 화살을 쏘는 이유가 x가 독립변수고 그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y를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x 값을 결정해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y는 값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식으로 쓰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 x한테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 막 계산해서 y가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함수의 구조인데, 그래서 여기도 x한테 내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올 거야. a는 1보다 큰 수야. 그러니까 y 값이 1보다 큰 쪽에 a를 이렇게 찍어서 x가 1일 때 함수값 a를 가지도록 이런 점들을 가지도록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예요. a라는 놈이 1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생기는데, 이 미수 a는 음수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0보다 큰 놈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왜 음수는 안 쓰냐면, 그거는 지수 연산에서 지수의 확장하는 단원에서 공부했었어요. 미수가 음수일 때는 지수를 실수 범위 내에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없어요. 유리수 범위로 확장되는 순간부터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 확장 단원에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확장 개념에 의해서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하는 순간부터는 미수를 양수로만 제한을 합니다. 지금 우리 x는 유리수만 쓸 게 아니고요, 무리수도 쓸 거고, 모든 실수에 대한 x를 함수에 적용을 할 거예요, 정의역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미수는 양수로 제한을 받아야지. 그래서 a는 양수로 제한을 받고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감소하는 경우 미수의 범위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기본형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수함수는 여기 정점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자, 성질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거의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밑에 여기 적혀 있는 애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y의 영역이야. y의 영역.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y의 범위는, 이 아래쪽은 그래프가 안 그려지잖아. 그죠? 이 위쪽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y는 위 아래를 보는 거고요. x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y의 범위, 치역은 함수가 그려져 있는 y의 영역을, y의 범위를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양수, 실수 전체 집합, 그게 치역. a가 1보다 크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계식, 식의 표현인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수함수니까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썼는데,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 형태로 써준 거죠. 이렇게 썼는데, 우리 이렇게 쓰기도 하죠. 증가하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놈이면 함수값 x1을 집어넣은 함수값, 이거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y죠. 얘는 y 값입니다. y 값입니다. x1과 x2에 대한 y 값이야. y 값도 똑같이 x2 쪽이 더 커, 이렇게 쓴 모습을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표현할 때 이런 관계식을 써요.
a가 0과 1 사이면 이제 오른쪽 그림이겠지. a가 0과 1 사이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려는 거야.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점은 항상 지나가야 돼요. 요 점은 항상 지나가야 돼요. 왜? x한테 0을 집어넣으면 밑수랑 관계없이 얘가 항상 1로 고정되거든. 그래서 x가 0일 땐 y가 1, 0,1이라는 점을 이놈이든 무조건 가져야 돼. 그래서 얘를 정점으로 갔습니다. 0,1을 얘가 정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x축을 점근선으로 갔는데요. x축 밑으로 그래프가 안 내려가. x축 밑으로 그래프가 안 내려가고 x축이랑 만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y 값이 0 되는 놈은 없어요. 그래서 이놈은 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커요. 항상 0보다 큽니다. 요 대칭성에 관련된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우리 이렇게 역수치한 거는 지수한테 마이너스 주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러면 얘놈과 얘는 얘 대신에 이놈으로 보면 다시 처음 이놈과 이놈은 x한테만 부호가 바뀌어 있네. 그러니까 y축 대칭. 그래서 y축의 대칭. 되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1번부터 3번까지만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지수함수가 갖는 기본적인 성질들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을 토대로 해서 얘를 평행이동도 시킬 거고 대칭이동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내용이 있어서 대칭이동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언급한다면 이제 부호 바꿔주면 되는데 좀 이따 볼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확대 축소 요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적용해서 그 표준형이라는 거를 흔히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보여지는 그런 식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형의 그래프를 본 건데 밑에 이제 마플 해설도 잘 읽어보시면서 기본형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구체적으로 점들을 찍어가면서 얘가 증가하는 모습을 잘 일일이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이어서 지수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감소하는 형태도 밑수를 2분의 1로 설정을 해두고 실제로 점들을 막 찍어가면서 점들을 다 좌표평면에다가 점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감소하는 그래프구나, 이거 기본형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처음에 이제 알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좀 성질을 추가로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얘를 쌤이 저쪽으로 가져올게요. 요 내용에다가 추가로 해서 저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자, 잠깐만요. 이거를 화면 캡처. 자, 이렇게 해서 쌤이 캡처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만큼을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캡처를 했어. 그래서 캡처를 해서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집어넣고 오케이. 자,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뭐라 그랬죠? 기본형에 관련된 내용이죠. 지수함수의 기본형입니다. 이거. 자, 기본형 그래프 상태예요. 기본형의 상태야. 그래서 여기 추가할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지. 뭐가 있냐면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 밑수가 2인 상태의 그래프를 여러 가지 숫자 밑수를 여러 가지 숫자로 바꿔가면서 그래프들을 몇 개를 그려보시면 당연히 이제 0,1은 정점이니까 얘는 항상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만약에 얘를 뭐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2x 승 2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면, 여기 0,1은 당연히 지날 거고, x한테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다 x한테 1 집어넣으면 y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y값이 2가 되겠지, 여기. 이렇게. 근데 내가 이 미수를 다른 수로 바꿔보는 거야. 뭐 3, 4, 5 이렇게 계속 미수를 늘려보면은 1일 때 3으로 늘려보면은 1일 때 함수값이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 위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지나가.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식으로 교차하는 지수함수가 생겨요. y는 얘는 3의 x제곱. 그래서 이 지수함수라는 애는 밑수가 크면 얘 중심으로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고, 왼쪽 부분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치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도는 건 아니고요. 도는 것처럼 움직여. 그래서 밑수가 클수록 시계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기본형의 형태에서 밑수가 클수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밑수가 클수록, a죠. a가 클수록, 얘가 클수록, 뭐 절대값이 의미가 아니죠. 항상 양수니까 a는 a가 클수록 으로 움직인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A가 커질수록 얘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기본형이고, 이 기본형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평행이동까지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표준형으로 할 건데, 변환이에요, 변환. 자, 두 번째는 그래프의 변환 얘기인데, 표준형 방정식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표준형이라는 거 만들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형 그래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y는 a의 x제곱 이렇게 갖고 있을 거고, 걔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플러스라고 쓸까요? 자, 플러스 m만큼,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줄 거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주래. 그러면 식을 작성할 때 우리 어떻게 작성했냐면, 요거 따로따로 쓸까요? 요거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y는 a에 x-m 이렇게 적겠지. x축으로의 평행이동, 그러면 x자리에 플러스 방향으로 m만큼 옮기세요. 그러면은 식을 쓸 때는 x-m을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축으로의 평행이동도 볼게요. 조금 내려서, 자, y쪽으로 n만큼 옮기세요 라고 하면은 y 대신에 y-n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y쪽으로의 평행이동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안 쓰니까, 함수를 쓸 때는 y는 이라고 정리해서 쓰니까, 얘를 정리만 해서, 한 번 더 정리만 해서 y는 a의 x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생긴 요 변수들, 새로운 변수들, 요것들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식을 보고 알 수 있으면 돼요. 아, 이건 x축으로 평행이동을 얘기한 거구나, 이건 y축으로 평행이동 얘기한 거구나, 이게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서 식을 작성한 모습이, y는 a의 x-m제곱 그리고 플러스 n까지,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평행이동, x축으로의 평행이동과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동시에 다 고려해서 식을 작성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인데, 자,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여러 가지 대칭이동이 있죠. 축대칭, 뭐 x축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게 다 대칭시킨 그래프식을 작성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y 콜 x에 대한 대칭. 이렇게 네 가지 대칭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세요. 그러면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우리는 y의 부호를 바꿔서 식을 씁니다. 이렇게 y의 부호를 바꿔 쓰는데, 아까도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y는 이러면서 식을 쓰진 않거든 우리가.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식을 좀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앞에 전체 크게 이제 이 x한테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바뀐 게 아니고 이 식 전체 부호가 바뀐 거는 실제로는 y의 부호가 바뀐 거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x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은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y축에 대한 대칭이면 x의 부호가 바뀌도록 식을 쓰면 돼. 요건 이대로 쓰면 되겠네요. 원점 대칭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다 고려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다 써야 돼. 한꺼번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쓰면 이제 원점에 대한 대칭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y 콜 x에 관한 대칭은 우리가 이게 역함수를 공부할 때 기하적으로 역함수를 그리는 방법이 y 콜 x에 관해서 대칭으로 그리세요 이렇게 공부했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역함수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지수함수를 가지고 y 콜 x에 관해서 대칭시키세요 그러면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x랑 y랑 바꿔 쓰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x는 a의 y제곱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고 이거 이제 식을 우리는 y라고 하는 놈으로 정리해서 쓰는 거지. 그럼 y는 뭐가 돼? 로그 밑이 a이고 진수자리에 x가 가는 이런 로그 함수가 실제로는 이제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거예요. 얘가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야. 밑수가 같으면. 찬찬히 보세요. 이거 뭐 다 뭐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런 짓을 다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근데 다만 얘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좀 따로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요것만 이렇게 따로 기억. 요것만. y 콜엑스에 관한 대칭이라는 거. 나머지 뭐 축에 대한 대칭이나 원점 대칭은 어떤 놈이 부호가 바뀌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대 축소가 있는데, 뭐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대 그리고 또는 축소. 뭐 1보다 큰 값을 곱하면은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면 작아지는 거고, 그죠? 그 축소.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확대 축소 또는 y축 방향으로의 확대 축소를 얘기를 해보면, 자, x축 방향으로의 확대 축소인데요. x축 방향으로 곱하기 뭐라고 쓸까? 이거 p분의 1이라고 쓸게요. p분의 1. 그 다음에 y축으로는 k배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식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고1 과정 함수의 변환 쪽에서 강의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x축 방향으로 2배 늘려봐 그러면은 우리 식을 쓸 때 x 앞에 역수를 곱해요. 2분의 1을 곱해서 x축 방향으로 2배 늘려봐 그러면은 2분의 1x로 쓰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처음 듣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다 잠깐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 밑으로 그릴까요? 밑으로? 밑에다 잠깐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 기본 그래프를 y 콜 x를 그려볼게요. y 콜 x 쉬운 걸로. 자, y 콜 x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y 콜 x가 있어. 이 놈은, 이 y 콜 x라는 놈은 x한테 1을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이런 그런 놈이죠. 항상 x랑 y가 좌표값이 같은 게 y 콜 x라는 직선인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2배 늘리고 싶은 거야 지금. 자, 이렇게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인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좀 쭉 늘리고 싶어요. 2배만큼. 그러면은 y의 변화는 없는 거고 x만 변화가 생겨서, 원래는 1 집어넣고 1이 나왔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2배 늘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2를 집어넣고 1이 나오게끔 얘를 지나게 하고 싶은 거지, 얘를. 그리고 원래는 2를 집어넣어야, x한테 2를 넣어야 y가 2가 나왔는데, 이 y는 변화를 안 주고 x쪽으로만 2배를 늘릴 거니까 여기 x한테 4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게끔, 그래야 이게 x축 방향으로 2배 늘린 거잖아, 그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2배를 늘리면 여기 4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2가 나오게끔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이 직선식은 y는 2x가 되는 게 아니에요. 2분의 1x가 되는 거야. 그지? 봐, 지금 내가 x축 방향으로 얘를 2배 늘렸는데, 그래프상으로 여기 x축 방향으로 2배 이렇게 늘렸잖아. 이렇게 x축 방향으로 2배 늘렸잖아. 그지? 2배를 늘렸는데, 이렇게 2배를 늘렸는데, 2배를 늘렸는데, 식을 쓸 때는 2x라고 쓴 게 아니고 2분의 1x라고 쓰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맞지? 확인해봤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함수의 변환이라는 단원에서 조금 더 왜 이렇게 되는지 식으로 바뀌는 것도 함수의 변환 쪽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x축으로 p분의 1배해 이러면, 식을 쓸 때는 x 앞에 p를 곱하는 거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a에 px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x 앞에 p가 곱해져 있지?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쓸 거야. px제곱 이렇게. 그래서 x 앞에 p가 곱해져 있지?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역수배, p분의 1배 한 거야. 오케이? 식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y축 방향으로 이번에 k배 하래. 그럼 우리 식을 쓸 때 역수배 쓴다 그랬으니까 k분의 1y가 a의 x제곱 이렇게 쓰겠지. 근데 뭐 계속 같은 얘기, 이렇게 y는 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하니까, 우린 얘를 정리할 때 y는 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양변에 k를 곱해서 k 곱하기 a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요 놈이랑 요 놈을 이제 동시에 고려해서 쓰는 모습이, y는 k배의 a의 px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대칭과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이제 부호만 달라지는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요 놈만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따로 로그 함수에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건 로그 함수도 공부를 할 거고, 로그 함수에서 공부를 할 거고,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것들만 따로 좀 감안을 해주세요. x의 부호가 바뀌면은 y축 대칭, x의 부호가 바뀌면은 y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뀌었으면 y의 부호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은 x축 대칭, 둘 다 부호가 바뀌었으면은 원점 대칭. 요건 따로 좀 기억을 하시고, 이 평행이동과 확대 축소를 가지고 와서 얘를 한꺼번에 식을 작성해주면, 이렇게 갖고 와서 이 두 놈을 동시에 고려해서 식을 작성해주면, y는 k 곱하기 a의 p 곱하기 x-m 거듭제곱 플러스 n, 자, 이런 모습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표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표준형으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 부호가 바뀌어서 앞에 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이거는 이 k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있죠? 요거는 x 앞에 있는 계수 p가 음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부호까지 같이 다 감안해서 녹여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겠지? 그래서 요게 말하자면 이제 이 지수 함수가 갖는 표준형의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표준형. 자, 그런데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볼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식을 표준형까지 다 확대 축소까지 고려해서 식을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보면요, 식을 어떻게 쓰냐면 뭐 어떤 식을 볼까? 뭐 이런 식. 여기 보면 이렇게 앞에 곱해진 숫자 있죠. 이거 여기도 마이너스 4가 있고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이제 표준형에서 쓰이는 표현법이 되는 거야.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3 곱해진 게 있고 x 앞에 곱해지는 것도 있고 여기, 그리고 여기 또 2x 앞에 2가 곱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2x제곱 앞에 어떤 놈들이 막 곱해져 있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얘처럼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거지. 이러한 변수들이 그 그래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내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k라는 변수는 뭐에 영향을 주는 놈이었냐면, 얘는 k는 어디니? 휙 여기 있다. 얘는 y축으로의 확대 축소였어요. 얘는 y축으로의 확대 축소를 얘기하는 거야. y축으로의 확대. 그 다음에 또 변수가 뭐냐면 p는 뭐였냐면 x축 방향으로의 확대 축소를 얘기하는 거네. 요 p는 x축으로의 확대 축소. x축 확대 축소인데 확대라고만 쓸게요. 늘리는 거. x축으로 늘리고 줄이고, 얘는 y축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m과 n은 뭐였어요? 이건 m과 n은 평행 이동을 얘기하는 거였지. 평행 이동. 이렇게 이런 변수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식을 아무리 복잡하게 줘도 기본형 상태에서 뭐 평이동 했으면 평이동 시키면 되는 거고, 확대 축소가 있었으면 확대 축소를 일으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내가 임의대로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에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은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이게 표준형이니까 이걸로 정리하면 끝이야. 우리는 문제 풀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때 k라는 놈이 조금 이상한 성질을 하나 가져요. 이 지수함수에서만 이 k라는 놈이 되게 이상한 성질을 하나 만들어내요. 요것만. 자, 이 k만 갖고 올게요. 여기만 요것만. 자, 얘가 되게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게. 자, y는 k배의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똑같은 거 두 번이나 썼네. 이 k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지수 로그 연산 공부할 때 얘를 지수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k라는 놈을 a의 거듭제곱 지수로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a를 밑으로 하는 k 이렇게 쓰면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요 미수 a랑 여기 있는 k랑 자리 바꿔 써도 되는 거였지. 바꿔놓고 나면 여기는 k가 있고 여기는 a가 있는데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이건 1. 그래서 얘가 k랑 같은 놈이에요. 그죠? 이 k라는 어떤 실수를 이렇게 지수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 저 위에 써 있는 함수는 이놈 때문에 y는 k 자리에다 요거 대신 갖다 써주면 a의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k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곱하기 a의 x제곱 이렇게 쓰는 거네. 그죠? k 대신 이렇게 쓰면, 그럼 미수가 같은 두 놈을 곱할 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좀 복잡해 보이는 놈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수입니다. 이건 숫자 x 마이너스 얼마라고 하는 숫자. 그러면 x 마이너스 얼마? 얘는 휘 올라가서 얘랑 같은 놈이네.
y축으로의 확대 축소를 나타내는 요 k라는 변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면 마치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인 것으로 읽을 수 있겠네. 그죠? 얘가 지수함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원래는 이 k라는 변수는 y축으로의 확대 축소를 나타내는 게 맞아. 그런데 지수함수에서만 얘를 똑같이 뭐라고 읽을 수 있어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라고 읽을 수도 있대. 조금 불편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k라는 변수는 x축 평행 이동이라고 읽을 수도 있대. 이해됐지? 됐죠? 요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수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돼요. 뭐 점근선 가지고 뭐 이 평이동을 했으니까 이런 정점을 지나는 것도 평이동 된 것만큼 이렇게 그 정점이 옮겨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쭉 읽으시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봅니다. 자, 지수함수의 성질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얘는 뭐 첫 번째 내용 얘가 사실 이거 지수함수의 그냥 성질이에요. 이거 얘는 지수함수가 갖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고, 처음부터 함수 fx를 a의 x제곱이라고 쓰기로 했으니 얘는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x자리에 p 플러스 q가 들어갔지? a의 p 플러스 q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얘를 a의 p 플러스 q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fx가 a x제곱, x자리에 p 플러스 q를 넣어서 x자리에 p 플러스 q가 들어가 있네. x자리 원래 x로 써 있었는데 여기 p 플러스 q 써 있네. 그러니까 여기도 x자리에 p 플러스 q를 쓴 거야. 이렇게. 그놈은 좌변. 자, 우변 이거 두 개 쓸 거예요. 우변도 똑같이 두 개 쓸 건데 fp fx가 이거래. x자리에 p 넣네. 여기 x자리에 p 집어넣으면 되지. a의 p제곱 곱하기 이거 곱하기죠. fq x한테 q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도 x한테 q를 넣으면 a의 q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그냥 지수가 가진 성질이었잖아. 미수가 같은 두 놈을 곱할 땐 지수끼리는 덧셈 계산. 맞죠? 그 기억은 참. 그리고 지금 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증가하는 함수를 쓸 때 증가하는 함수를 나타낼 때 쓰는 함수식인 관계식인데요. 지금 이놈은 a가 1보다 크면 참이죠. a가 1보다 큰 경우라면 이게 참인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y 값의 부호는 서로 달라져야 됩니다.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좀 여기 나오죠, 그죠? x의 값이 이거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x는 x2 쪽이 큰데 함수 값은 x1 쪽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 놈은 앞으로도 가끔 문제를 풀면서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쪽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될 거여서 함수식으로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보고 함수의 특징을 발견하는 이런 관계식들은 항상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점검해 놓는 게 좋아요. 이 디귿 문장은 뭘 뜻하는 거냐면 원래 얘 문장은 이거였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x값이 서로 다르면 그놈이 가지는 y값 함수값 그 함수값도 서로 달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였냐면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관계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명제를 공부할 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인 명제도 항상 참이죠. 그죠? 그 대우인 명제는 요 앞에 거 뒤에 거 자리 바꾸고 여기에 낫도 붙이고 하는 거니까 부정에 다시 또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디귿 문장이 나오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방정식. 이놈의 대우 명제가 디귿. 되죠?
근데 지수함수라는 놈은 얘가 만족이 돼요. 1대1 함수가 돼요. 얘는 증가하다가 내려온다든가 또는 내려가다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그래프가 아니야. 한번 올라가는 그래프 계속 올라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감소하는 그래프도 계속 감소만 해. 이렇게 계속 감소만 해. 그래서 방향이 항상 일관적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그래프거든요. 여기선 참이 되는 게 기역과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던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그래프 중에서 얘하고 이 x제곱의 그래프하고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지는 것을 다 고르래. 그러면은 우리 얘는 첫 번째 써볼게. 이거 2 곱하기 아예 미수가 같으니까 곱하면서 얘는 2에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건 대칭이동은 없고 평행이동만 다 있어요. 어쨌든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통해서는 겹칠 수 있는 그래프야. 얘의 기본형이 누구냐면 그냥 2의 x제곱이라는 거지. 평행이동을 다 없애면, 이 평행이동 한 거를 다 없애면 그냥 2의 x제곱이야. 얘랑 똑같은 놈이야. 그 놈을 이동한 거니까 겹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 요놈, 이 마이너스는 그냥 일단 두고요. 3이라는 놈을 2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2x제곱 우리 좀 전에 해봤어. 이거 원래는 이 3이라는 놈은 어떤 역할을 하는 놈이냐면 y축으로의 확대 축소를 나타내는 놈이었어. 근데 이렇게 바꿔 써놓고 나면 미수가 같은 놈이니까 지수끼리는 덧셈 계산이 가능하거든. 지수끼리는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2에 x 플러스 로그 이 좁다 2를 밑으로 하는 3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야. 이 마이너스는 y축으로의 대칭이동. 그래서 니은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 둘 다 되는 거예요. 자, 디귿인 경우는 요 x 앞에 숫자가 곱해진 게 이게 뭐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 애였지? 요거는 x축으로의 확대 축소였죠. 그래프를 x축으로 늘리고 줄이고를 할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는 겹칠 수가 없어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막 이럴 거잖아. 숫자가 크기가 바뀌니까 크기를 이제 숫자가 2인 놈을 곱하니까 얘는 2분의 1배 하는 거죠. 절반으로 줄이는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는 겹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놈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그죠? 이 역수 취급하면은 지수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맞지? 그럼 이거 y축 대칭이동이야.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습니다. 이거 리을도 되는 놈이에요. 찬찬히 아까 그 변환했던 내용, 표준형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2번, 3번 반복해서 듣더라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변환이에요. 자, 좌표 평면에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리고 나서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이동시키래. 그러고 나면 걔가 1, 마이너스 6을 지난대. 어떤 그래프가 점을 지난대. 이건 뭐 하는 거니? 어떤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 점을 식에다가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볼까요? 풀이 과정이 밑에 있긴 한데 뭐 무시하고 우리끼리 여기다 풀겠습니다. a 곱하기 3의 x제곱이 처음 그래프야. 자, y는 a의 x제곱 a 곱하기 3의 x제곱. 자, 이게 처음 그래프야. 처음에 할 일이 뭐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요.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래. 원점 대칭이면 부호가 바뀌는데 x도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y도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제 함수 쓸 때 이렇게 안 쓴다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y를 얘한테 곱해, 이 식 전체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식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자, 이렇게 원점 대칭 시켜놓은 놈을
다시 또 어떻게 움직일 거야? 얘를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자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래. 그러면 y쪽으로 3만큼 옮기라고 했으니까 y 자리에다가 y-3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a 그대로 있고요. 3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x 자리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이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됐죠? 뭐 열심히 정리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3 넘겨오고 이것도 마이너스 괄호 풀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1, 마이너스 6을 지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 식에 이제 휙 자, 1, 마이너스 6을 대입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x 자리에는 1을 집어넣을 거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6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좌변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y 대신에 마이너스 6을 쓸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a 곱해져 있고 x한테는 1을 집어넣을 거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네. 그냥 3만 있는 거네. 3 이렇게 3 이렇게 있는 거네. 그래서 a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a 값은 얼마여야 돼요? 3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차례 차근차근히 하면 돼. 이렇게 원점 대칭 이동 시키라면 대칭 이동 시키면 되고 평행 이동 시키라면 평행 이동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나서 뭐 점 알려준 거 있으면 대입하고 이렇게. 뭐 어려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한 방에 문제에서 막 복잡한 걸 막 시키는데 이거를 머릿속에서 다 정리해갖고 머릿속에서 한 방에 다 정리해갖고 답을 땅 써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학은 없어요. 그런 거는 정말 아주 기초적인 연산인 경우나 그게 가능한 거지. 앞으로 그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으로는 그런 계산 못 한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그렇게 안 할 거야, 다. 자, 이제 이렇게 지수함수의 기본형들을 봤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활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까지는 좀 볼까요? 이 그래프를 이제 실제로 그리는 거지. 평행이동도 고려하고, 뭐 확대 축소도 고려하고 이러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훈련을 하는 건데, 잘 그려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변수들을 잘 설정하면 돼요. 자, 기본형은 이제 3분의 1의 첫 번째 문제 보면 3분의 1의 x제곱이 기본형일 거야.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할 거고요.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k만큼 평이동을 할 거래. 근데 그 그래프는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여기 밑에도 그림이 보이지만 어떤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변화가 생기는 게 기본형의 그래프는 원래는 여기 0,1을 지나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였겠지. 원래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였을 거야. 얘를 x축 방향으로 이거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y축 방향으로 쭉 내려줄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거보다만 더 내려가면 1사분면을 안 지날 수 있는 거지. 그지?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래프가 실제로는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놈을 막 내리는 거야. 계속 내리는 거야. 내리다 보면 언젠가는 원점을 지나는 상태가 될 거야. 그거보다만 더 내려가면 1사분면을 절대 지나지 않을 테니까 원점 지날 때가 기준인 거야. 그죠?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 1사분면을 안 지나. 자, 모든 사분면은요 축 위에 있는 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좌표 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 위에 있는 점은 사분면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0,0도 사분면점이 아니거든. 0,0은 얘가 지나도 돼. 0,0을 지날 때가 딱 경계선인 거야. 오케이? 그때가 제일 작게 내린 거지. 더 많이 내려도 돼. 더 많이 내려도 되는데 제일 작게 내리는 건 언제? 원점 지날 때. 여기엔 0,0 집어넣고 k 찾으면 되는 거야. 산수하는 거야, 산수.
문장만 이해가 되면 x한테도 0 집어넣고 y한테도 0 집어넣으래. 이렇게 3분의 1에 여기 x한테도 0 집어넣으래. 그럼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k. 얘는 지수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역수. 그럼 3이네. 3에서 얼마를 빼야 0이 돼? k는 3. 그래서 3만큼 내려주면 여기를 딱 지날 거야. 3보다 더 많이 내려. 4만큼 내려, 5만큼 내려, 6만큼 내려. 그럼 여기 막 지나겠지. 당연히 일사분면 안 지나지. 제일 작게 내릴 때는 3만큼만 내릴 때. 됐죠? 최소값은 3입니다. 1번. 다음 9번에 두 번째. 이번에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내려준 겁니다. 이건 뭐 변수가 하나도 없네요. 자,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있고요. 얘를 3만큼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놓고 식 전체 절대값을 붙였어. 이 절대값도 맨날 나올 때마다 어렵죠? 왜 어려워? 할 때 제대로 안 하니까 어렵지. 맨날 나오는 게 똑같은데 왜 맨날 나올 때마다 왜 맨날 어려워? 할 때 한 번 제대로 해. 한 번 제대로 하면 다음에 나올 때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식 전체 절대값 붙은 건, 식 전체 절대값이 붙은 건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다시 말해서 y값이 음수인 애들, 이 fx가 음수인 애들은 다 양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위로 다 접어 올라가요. 이 절대값 기호라고 하는 거는 부호 다루는 기호야. 얘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땐 그냥 그리면 돼.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건 그냥 그려도 돼. 그런데 이 안에가 음수인 거, fx가 음수인 거, 다시 말해서 y값이 음수인 거, 걔네들은 절대값 받으면 양수로 바뀌어야 돼.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좌표축이 이렇게 있고요. 3만큼 내려달라고? 그러면은 뭐 이게 좌표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좌표축이 있고, 원래 그래프는 평행이동이 없었으면 3의 x제곱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일 거야.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여기가 얼마일까? 이때 여기 만나는 점은 여기 만나는 점은 1. 여기 만나는 점은 1이어야 되겠죠. 여기. 정점이라고 그랬어요. 이 점은. 자, 얘를 3만큼 내려주래. 3만큼 내려주면 여기 원래 점근선이 x축인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3에 점근선이 생겨요. 크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건 y 이퀄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새로운 점근선이야. 여기에 여기서부터 한 칸 올라가는, 여기 x축에서 한 칸 올라가는 여기가 정점이었지? 얘가 새로운 x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한 칸 올라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얘를 정점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위에 점선으로 그려진 그림을 다 3만큼씩 내린 거야. 밑으로 3만큼씩 내린 거. 요 그림이 지금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이 식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으니 이 위에 있는 놈, 얘는 그냥 그리면 되는 거야. 이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그려.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려. 이렇게 똑같이 그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아래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다 플러스로 바꿔줘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 2를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아이고, 흔들렸어. 쏘리. 흔들렸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 아래 있는 게 다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 이렇게 위로. 여기는 얼마? 여기서 만난 점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는 얼마? 2를 지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여기 점근선이 얼마였냐면 y는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럼 얘도 대칭해서 위로 올라올 테니까 위에 생기는 점근선은 얼마가 되냐면, 위에 생기는 점근선은 밑에 있었던 마이너스 3이 위로 접혀 올라오는 거니까 얘는 y 이퀄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얘는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건데, 이 부분은, 이 아랫부분이 원래 이 점근선과 안 만나면서 계속 가까이만 다가가는 거거든.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그걸 위로 접어 올라갔으니 이 부분도 절대로 y 이퀄 3이랑 안 만나면서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는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y 이퀄 3이.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게 절대값 fx야. 그놈의 그래프와 y 이퀄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이 사이 두 점에서 만나자니, 이렇게. 그지? 이 사이에서 지나면
그러니까 요런 부분 찾으면 되는 거거든. 이걸 만족하는 y =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값들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y는 3 이거 안 되죠? y는 2, 1, 0은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1과 2밖에 없어 k는. 요 정수 k는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요거 두 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거 그림 안 그리고 계산으로 못 풀어요? 풀 수 있을 거예요. 계산으로 안 되진 않을 거야. 근데 함수라는 단원 자체는요, 그래프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원입니다. 함수는 연산 단원이 아니에요. 해석이고 그래프 해석이고 이해고.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려. 함수를 안 배운 거랑 같아 그냥. 그리고 지금 처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실제로 막 계산 많이 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계산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프의 이해가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프 이해 없이 연산만으로 함수 단원을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 자 이제 5번 문제. 이렇게 그래프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는요, 더 뭐 길이 표현되어 있고 막 이렇게 점 표현되어 있고 막 이러잖아. 이러면 이 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이런 점들을 좌표를 내가 잘 표현하면 돼. 거의 90%는 좌표 표현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끝나요. 좌표 표현을 해놓고 길이 구하라면 길이 구하면 되고 면적 구하라면 면적 구하면 되고 이러는 거야. 얘도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진짜 그런지 거짓말 이럴 텐데 해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얘는 처음에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인 거죠. 그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똑같은 그래프를 한 놈은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인 거고 한 놈은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인 거야. 자, 처음에 있었던 그래프는 두 그래프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래프인데요. 이 사이에 어딘가 있을까 이렇게 0,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하나 있을 텐데 이 A, 점 A를 갖는 요 곡선은요, 처음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인 거야.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처음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아무데나 x축과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리면요, 이 길이는 무조건 3이어야 돼. 그거 이해가 돼야 돼요. 첫 번째, 기본적인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얘를 만들었고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여서 얘를 만든 거니까 어디서 이 가로선을 그려도 얘는 무조건 3이어야 되는 거야. 어디서 그려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그러니까 AB도 얼마야? 3이어야 되는 거지. 이 AB도 3이어야 돼. 그게 첫 번째.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대? 그럼 얘도 3이지. 그죠? 이것도 길이가 좀 3인 거지. 이것도 길이가 3인 거지. 됐죠? 그런데 그런데 점 A의 y좌표를 구하래. 이놈의 y좌표를 구하래. 자, 여기서 좌표 하나를 A라는 놈을 우리가 잡고 싶은 거니까 A의 y좌표를 결정하고 싶은 거니까 이 x좌표를 임의로 하나 잡을게요. 이 x좌표를 t라는 놈으로 잡을게요. 왜 x를 잡아요? y를 잡죠. 함수는 x에 의해서 y가 결정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a좌표, a의 y좌표, 이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t를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좌표니까 x좌표를 이 x자리에다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3의 t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런데 t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 여기다. 그럼 얘가 가지는 y좌표 나오겠지. 요거 y좌표, 여기 y좌표, c의 y좌표. 이 c의 y좌표는 어떻게 돼? 여기다 t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3의 t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됐지? 근데 이 차가 얼마라고? 이 길이가 얼마라고? 3. 차표 표현한 거 두 개 가지고 빼서 3 만들면 돼. 식 써볼까요? 3의 t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t 마이너스 2제곱. 자, 이거 좀 묶어서 정리할게요. 뭘로 묶을까요? 3의 t제곱으로 묶읍시다. 자, 3의 t제곱으로 묶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묶으면, 얘는 3 남을 거고, 마이너스, 여기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남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3이 돼야 된대. 요 괄호 한 부분 정리하면 이거 9분의 1이니까, 얘는, 93, 27, 분수식 계산해야 되네. 써볼까? 93, 3, 9분의 1에서 93, 29분의 26이 나올 거야, 얘가. 이 괄호 부분이. 그래서 양변에 이거 곱해주면, 3의 t제곱은 우리가 구할 게 뭐지? 3의 t 플러스 1제곱 계산할 거죠? 3의 t제곱은 역수 곱해주면 26분의 27. 얘가 26분의 27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3의 t 플러스 1제곱이니까 여기다 3을 한번 더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6분의 81 이렇게 나오겠네. 와, 대단한 걸. 26분의 81 되죠? 그래서 26 여기다 3을 한번 더 곱해서 우리는 3의 t 플러스 1제곱 찾고 싶은 거야. a의 y좌표. 그래서 양변에 3을 한 번씩 더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분의 여기다 3 곱한 거 81.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를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가지는 성질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수함수만 가지고 달랑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로그 함수랑 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원별로 공부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프가 어떤 놈들이 한꺼번에 나오든 다 기본형 그래프에서 성질들 찾아내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확대 축소 등을 적용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변수들을 읽어서 그래프의 변환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림 많이 그려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 지수함수에 대한 최대초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